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강성준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강성준 세무사님, 예. 이번에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가업승계라든지 어떤 금투세라든지 관련된 개정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네, 주로 상속세가 이슈가 많았죠. 상속세를 이제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율 인하, 각종 공제 확대, 그다음에 이제 상속과 이제 증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폭 전면 개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개정된 테마 내용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업승계입니다. 그래서 가업승계부터 상속 증여,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이어서 이제 끝으로 이제 세액공제 감면까지 오늘 그 개정안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압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의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이번 그 공제 대상에는 그 가압상속 공제 대상의 범위와 그다음에 공제 한도액을 인상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고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이나 그다음에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압상속 공제 대상 한도를 이제 인상시킨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밸류업과 이제 스케일업 기업이 이제 어떤 거냐를 먼저 살펴보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24년 이제 2월 경에 새롭게 이제 발표한 방안으로 이제 내놓은 정책인데요.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 제고나 그런 주주 환원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새롭게 이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부합한 회사의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 이제 한도를 기존 이제 10년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300억에서 600억으로 이제 늘려줬고, 그다음에 기존 뭐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던 회사의 경우에 이제 2배인 1,200억까지 늘려주는 공제가 이제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새롭게 이제 지정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전 유성구,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의 전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무려 가압상속 공제 한도를 전면 배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이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일반 기업가분들, 자산가분들에게 좀 익숙치 않은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밸류업, 스케일업, 말 그대로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외형을 확대하는 데 필요해갖고 지원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기업들, 그리고 또 기회발전 특구라고 해서 저희가 뭐 경제 자유구역 이런 개념처럼 외부, 특히 지방에 대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남, 제주,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이런 여러 지역 중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회발전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강성준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의 한도 없이 공제 한도 없이 적용을 해주고, 특히 밸류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기존 한도의 2배로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큰 혜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개정안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와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에 대한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범위를 조금 완화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직원에게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이제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단서가 신설이 되었고, 또 이제 임직원에게 뭐 학자금 관련 혹은 이제 주택 자금 지원 마련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금액들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또 이제 신설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이제 과다 보유 현금, 기업이 각종 이제 R&D나 그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고 이제 과다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이제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로 한정을 뒀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200%로 다소 좀 이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압상속 공제나 주식증여 특례를 검토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업무무관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는 게 업무무관 자산 중에서 뭐 임대부동산은 그렇다 치겠는데 임직원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임직원들에 대한 학자금, 주택자금 등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항상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그러한 희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다보유 현금에 있어 갖고도 부동산을 팔거나 그렇게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은 많은 그 현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과다 보유 현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워낙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무관 자산을 피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계속 돌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희소식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개정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많이 이제 이슈가 내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할증 평가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최대주주 등의 이제 보유 주식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배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과도하게 상속세가 이제 너무 많이 부과된다. 기존에 이제 상속세율 50%에서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합치면 이제 무려 70%의 상속세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이제 중견기업 또는 이제 대기업에 한해서 이번에 20%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기존 이제 세법 개정안에 따른 40%의 이제 상속세율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새롭게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말씀 주실 내용 중에서 이제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기존에 50%에서 40%로 개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 할증하는 이 할증 평가 자체가 지금 폐지되는 것이 개정안에 올라와 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속 증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제 개편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끌벅글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과하다라는 어떤 야당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조정될 가능성도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 자, 상속 증여세 세율 인하, 과세 표준 조정에 대한 어떤 세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를 낮춘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 구간도 당초에는 30억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제 50%를 부과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기준에 이제 40%를 부과하는 거를 개정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1억 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10%를 부과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과세 표준도 범위를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2억 원 이하까지 이제 10%를 부과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도 나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경제에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케인즈 학파, 홍화주의 학파, 그 다음에 뭐 어떤 시장 경제를 따르느냐, 아니면은 어떤 제한된 경제 자유주의를 따르느냐에 대한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시장의 자정 능력, 그 다음에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사전에 증여를 활성화시키고 상속에 대한 부담을 낮춰서, 세율 부담을 낮춰서 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2억 이하에 대해서 10%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1억까지 10%였지 않습니까? 네. 2배 상향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최고세율이 50%, 절반을 떼어간다. 약간 저희가 고객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리고 과세 표준 자체도 10억까지가 상한에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4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깎아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 증여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억 원 이하까지 이제 10%가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그런 직계 존비속에 대한 직계 비속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부분 합쳐서 세율을 10%로 맞추려고 저희가 1억 5천까지는 이제 증여하는 걸로 이렇게 권해드렸었는데, 이제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2억 5천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이제 10% 세율로 종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 세율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이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이제 5천만 원 금액으로서 사실상 이런 자녀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 상속을 신고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제 왜냐하면은 기초 공제 2억 원과 그 다음에 자녀 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늘 일괄 공제 5억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기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들이 개정이 됨으로써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네요.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는 네. 개정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로는 세금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런 말이 부합하는 용어 같습니다. 왜냐면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으면 15억 공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15억이라고 하게 되면 웬만한 이것저것 공제까지 부수한다고 하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뭐 20억 정도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과세 구간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특정 법인을 통한 징여의제 범위의 확대, 상속세 및 징여세법 45조 5, 그 다음에 1항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가족법인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MSO 법인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때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는 제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이번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제 증여 의제라는 규정은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이 50%로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됐었기 때문에 법인을 도반으로 해서 이제 그 법인을 이제 가족을 이제 주주로 두고 그 법인에게 일종의 어떤 무상으로 이제 금전을 증여하거나 혹은 이제 그 가족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제 면제해 줌으로써 그 법인이 이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그 뒤 후면에 있는 그런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주들에게까지 증여세를 파생시키는 정책이었는데요. 다만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좀 허점 아닌 허점이 자본거래, 그런 자본거래라고 하시면은 어떤 유상 증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불균등한 유상 감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본거래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제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자본거래를 통해 이제 과도하게 이제 특정 법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시적 규정으로 둠으로써 이제 이 부분을 제재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 새롭게 이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조세재정연구원 분들하고 가족법인에 대한 어떤 그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과세 개정에 대한 회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정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세무, 회계, 그다음에 상법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절세의 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잘 활용해서 저희도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안내를 드리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그 가이드라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재산 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가 거래, 그다음에 채무 면제, 인수, 변제, 또한 시가보다 낮은 거래로 현물 출자하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라고 해서 특히나 말씀해 주신 대로 불균등 유상 감자, 저가 소각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적용된다고 하게 되면 25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네.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올해 안에 무조건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자본거래를 통한 우리가 이제 이 분야를 오래 한다고 하면은 네. 최소 걸리는 소요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좀 될까요? 저희가 뭐 유상 감자라든지 증자라든지 기본적인 형식적인 절차를 하려고 하게 되면 상법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2달, 좀 여유 있게는 3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있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데드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9월 말, 아주 늦어도 뭐 10월 말까지는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세 번째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혹은 이제 가장 이제 대두로 됐던 게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측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런 1,500만 명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많은 원성을 샀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잘 화합이 돼서 개정안을 폐지한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금투세 지금 몇 년째 이원이 됐던 것 같은데 폐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야당에서도 이제 개미 투자자를 1,5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뭐 코스닥 이런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뭐 스케일업 이런 부분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투자 소득세와 더불어 양도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같이 폐기 처리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개정안으로 다시 편입이 돼서 내년 증여받는 부부터 이제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그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을 확대했는데 이제 당초에는 이제 배우자나 혹은 이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부동산, 뭐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등을 이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존의 증여자의 취득 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런 양도 차액을 보유 기간을 늘어남으로써 과도하게 양도 차액이 이제 과세되는 걸로 이제 제재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식을 이제 편입함으로써 이제 양도 1 기준으로 그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 가액으로 봄으로써 이것도 이제 조세 회피 방지 목적으로 개정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부터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 배우자 주식 증여 소각 아니겠습니까? 이익 소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내년부터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 우리 2월과세 대상 규정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개정안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무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가업 승계라든지 상속 증여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 2월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7월 25일 굉장히 큰 세법상의 개정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또는 이거에 지금 한 70% 이상의 느낌으로 통과가 된다 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사전 증여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컨설팅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사전적인 준비라든지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해당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고 전략을 짜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가업승계, 상속증여,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액 공제 감면 등에 대한 부분은 또 2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